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추석 연휴 직후에 열리는 호남 순회 경선에서 판세가 정해집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 일부 지자체가 산들진료소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소지보다 가까운 곳을 찾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인데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전남 지역에서 무인도화되는 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인도는 섬 발전 촉진법의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초반에 승기를 잡기 위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호남 순회 경선에서 판세가 사실상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순회 경선이 시작됩니다. 출발지는 대전과 충남, 세종과 충북. 이때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도 진행되기 때문에 중원의 민심을 일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국민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입니다.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처음 나오는 다음 달 12일 1차 슈퍼위크는 첫 번째 분수령입니다. 여기에 표심이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2차 슈퍼위크의 핵심 호남 지역 경선으로 오는 과정에서 큰 흐름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관전 포인트는 결선 투표 가능성 여부입니다.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세를 입증한다면 판세가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이 선전한다면 추석 연휴 직후에 진행되는 호남 순회 경선과 2차 슈퍼위크에서 결선 투표로 가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권리당원 수가 많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한 호남의 표심은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호남에서 60%를 득표한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결국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해서 중원으로 향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1차 슈퍼위크가 끝나면 호남 표심 공략을 위해서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연고를 둔 주요 인사, 특히 청년 정치인들이 잇따라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년 비서관을 지낸 김광진 전 비서관. 청와대 생활을 마친 지 2달 만에 민주당 이낙연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전략실장과 대변인을 동시에 맡게 된 김 전 비서관은 이낙연 후보를 도와 정권 재창출을 이뤄보겠다며 이 후보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순천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윤 후보 측이 당과 당대표를 흔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80년대생인 두 사람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동시에 출연해 다음 총선에서 순천 지역에 출마할 뜻을 밝혀 대선 이후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이어 청년 정치인들이 잇따라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가운데 여야의 경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대전을 시작으로 후보 합동연설에 들어가 다음 달 25일에는 광주여대에서 광주 전남 지역 순회 경선을 갖습니다. 후보자들의 연설은 비대면으로 하되 선거인단 투표와 개표 작업은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도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예비 경선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 8월은 유독 비 소식이 많은데요.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도 날이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점차 비는 확대되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5에서 30mm가량으로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어제보다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2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현재 진단검사는 전국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어디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소지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까운 곳을 찾게 되는데요. 지자체들이 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군이 지난 4월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 기존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있지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남학 신도시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검사를 받은 주민을 분석해보니 무안군민은 53%, 타 지역 주민이 47%였는데 가까운 목포시 주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에도 선별진료소가 있지만 원도심에 위치해 있고 가까운 하당 보건지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생활권이 같은 목포 주민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을 한다 하면은 800명, 700명이 목포 거예요. 하당 보건지소에 있는데 선별진료소를 안 하는 거예요. 의원이 있는데. 목포시 보건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남학 선별검사소가 설치되기 전 한 달 동안만 500명 이상의 무안 군민을 검사한 데다 남학 선별검사소가 문을 닫는 주말엔 여전히 무안 군민이 찾아오고 있고 최근엔 외국인과 조선소 선제검사 등으로 영암 거주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검사뿐 아니라 확진자를 인지한 보건소가 기본 역학조사까지 담당하고 있다 보니 업무량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인력이 관한 사항이라서 1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를 하는데 제 공고를 해놨는데도 인력 충원이 안 됐고요. 전라남도는 해당 지자체들과 논의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주말에도 운영하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을 검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외국인과 해남 주전발 확진이 이어지는 등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틀 연속 40명대가 넘는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거주 외국인 3명과 동구 의료기관 관련 1명 등 모두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광산구에 임시선별진료소 2곳을 추가로 설치해 진단검사를 확대했고 지난 16일부터 12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해남 송지면 주점 관련 4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순천과 장흥, 화순 등 모두 1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다방과 관련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도내 다방업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도내 22개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다방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이번 심리에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에 따라 전두환은 참석하지 않고 회고록 편집과 출판에 관여했다는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했던 전두환은 지난 13일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25일 퇴원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 무인도화되는 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무인도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앞해도와 5분도 채 안 되는 곳에 있는 외안도입니다. 10여 년 전 마지막 거주자가 숨진 뒤 외안도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섬은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삭막한 폐허로 방치돼 있습니다. 근사했던 양옥집은 곳곳이 무너져 흉물스럽게 변했고 해변에는 난파선들이 이곳저곳에 묻혀 있습니다.
선착장도 부서지고 마을길은 이미 사라져 한때 14가구에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던 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살았을 때는 길도 있고 숲도 가꾸고 어느 정도 했었는데 사람이 안 사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다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6년 이후 유인도에서 무인도가 된 전남의 섬은 모두 7개. 교육, 의료 시설이 전무하고 전기와 식수, 교통이 불편한 10명 미만의 주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런 섬들은 섬발전 촉진법의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정책적인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그 섬에 산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 섬 거주 수당제 같은 그런 개념을 좀 혁신적으로 도입하면. 전남에는 이처럼 주민이 10명 미만인 섬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8곳에 이르고 있어 무인도화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섬 지역 주민들에게 여객선 1,000원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근거리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객선 1,000원 요금 정책을 다음 달부터 모든 섬 지역 주민들에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거문도 등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 주민들도 1,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의 면제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20만 6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 중에서 97%인 19만 4,900건에 대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면제를 받은 경우는 2.85% 정도로 지난해 상반기 4%에 비해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주정차 단속 행정 관련 비위가 드러난 광주 서구의 경우 면제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 7.21%에서 올해는 1.8%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된 순천 주암댐의 안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주암댐 시설물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암댐은 또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성능평가에서도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3차원 가상현실을 뜻하는 메타버스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처음으로 가상현실을 만들어 치안 활동을 시작했는데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소통이나 홍보가 어려워진 외국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아바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외사계가 만든 가상현실 외사월드입니다. 오늘 경남 외사경찰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 탁자가 놓여 있는 거실이 나오고 계단을 따라 2층을 올라가면 회의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가상현실 속에 와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경찰관과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포즈로 기념 촬영도 가능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이용해 일상활동을 하는 3차원 가상세계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외국인 치안 활동에 적용해 관련 기관과 회의를 하거나 범죄 예방 가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 QR코드를 찍으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 등 6개 외국어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치안 현장에서도 비대면 치안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던 중에 메타버스의 자체 월드를 제작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이 친숙한 학생들에게도 메타버스 치안 활동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수박은 땅 위에서 줄기를 뻗고 자라는 대표적인 작물이죠.
그런데 이 수박을 1m 높이로 띄워서 서서 재배하는 수직 재배 농법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쪼그려 앉아 수확해야 했던 농민들의 노동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수확량은 2배로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입니다. 세종시 전이면의 한 수박 농가. 보통 수박의 5분의 1 크기인 달콤이 미니 품종이 흙이 아닌 1m 선반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수박 줄기가 지주를 타고 오르게 한 뒤 받침대 위에서 수박을 착과하는 수직재배 농법을 농가에 전수했는데 흙 위에 쪼그려 앉아 10kg 안팎의 수박을 매일 어루만져야 했던 농민들은 허리 통증 없이 선체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엎드리지 않고 이제 서서 작업을 하니까 식구가 너무 좋아해요. 힘든지 모르고 농사 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구들. 또 일반 수박의 경우 비닐하우스 한 동에 2줄까지만 심을 수 있었지만 수직 재배는 4줄까지 재배할 수 있어 생산량은 2배로 늘었습니다. 수직 재배로 첫 수확을 맞은 달콤이 미니는 5분의 1 크기로 작지만 당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껍질이 얇아 쓰레기가 적게 배출되는 등 1인 가구에 특화된 품종입니다. 맛있고 달고 연하고 아주 굉장히 좋네요. 이런 수박 처음 먹어봐요.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멜론까지 수직재배 농법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해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한 1, 2인 가구가 늘어나기도 해서 이런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새로운 농업기술이 고령화 속 농촌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 관리를 위한 안심콜 서비스를 22개 시군에 연말까지 균등 지원합니다. 안심콜 지원 대상은 식당과 유흥주점 등 일반 시설을 비롯해 체육시설과 학원, 목욕탕, 오락실 등 전남에 7만 7천여 개 업소입니다. 광주시가 충장로 일대에 조성한 K-팝 스타일 거리 마케팅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최근 인기 가수 선미와 6인조 걸그룹 스테이시의 스타핸드 프린팅을 마친 뒤 광주 관광 홍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은 다음 달부터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K-팝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고 금남로 사가역 사업 공간을 확장하는 등 지역 특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무면허 침술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승려 66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의료행위를 한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화순의 한 암자에서 한의사가 아닌데도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맥혈에 침을 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78일 만에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에 복귀해 2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7회 등판해 2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내줬지만 점수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양현종의 메이저리그 자책점은 5.59에서 5.23으로 낮아졌습니다. 펀치력과 파괴력하면 역시 한준섭인데 오른쪽으로 타구를 띄었고 뻗어갑니다. 당장 끝까지 뻗어갑니다. 한준섭 선제 스리런포. 오늘도 대포로 기선 제압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 스코어 3대0. 왼쪽으로 타구를 높게 띄었습니다. 왼쪽 담장 갑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대형 홈런을 터뜨립니다. 이연석. 시즌 4호 홈런을 이연석이 터뜨리면서 SSG 랜더스 스코어 4대0으로 앞서갑니다. 걷어냅니다. 타구를 센터 쪽 뻗어갑니다. 중견수 뒤로 쭉쭉 뻗어가면서 담장을 넘습니다. 주신수의 솔로포. 벌써 팀의
3루 주자만 태업 천천히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생플라이 타점 2연속 스코어 6대0. 평균 자책점이 7.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타구는 뻗어갑니다. 중견수리고 탑장을 넣었습니다. 최주환. 최주환 선수 어제 연타석 홈런에 이어서 이틀 연속 홈런. 최대한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붓거든요. 당기면서 왼쪽 떨어집니다. 빼볼. 3루 주자 2루 주자 나란히 홈으로 천천히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8번 타자 이연석의 2타점 적시 2루타. 땅볼 바운드 처리. 1루에서 아웃 카운트 올라갔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9대0. SS 랜더스가 6연패 뒤 2연승을 달립니다.